빰빰빰빰빰빰. 안녕하세요, 왁교입니다. 다람쥐와 함께 살아가면서 혹은 다람쥐 영상을 보면 가장 재미있는 건 역시 케이지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람쥐와의 교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케이지 안에 다람쥐를 풀어줬다간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안전을 위해서 케이지 내에서만 돌보던 다람쥐가 탈출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아주 심플하게 이 위험으로부터 다람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작은 방 하나에 다람쥐 케이지를 두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번 영상에선 우리가 사는 이 집안에서 다람쥐에게 위험할 만한 상황들을 모아봤습니다.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겠구나 미리 예상을 하고 나서 방을 꾸며본다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겠죠. 영상에서 나온 것들은 실제 사고가 있었던 기록이나 저의 생각이 포함되었고요. 반드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니 막아라 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변을 미리 살펴보자는 의미로 만든 영상입니다. 그럼 일단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집안 곳곳에서 쉽게 관찰이 가능한 것들부터 나열해 보겠습니다.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먹어선 안 될 것들, 벽에 걸어둔 것들, 냉난방기들, 전선, 방문, 벽지나 커튼 등이 있겠습니다. 먼저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것들 이야기입니다. 다람쥐는 일단 만만해 보이는 건 손에 쥐어보거나 입에 넣어봅니다. 산책이란 게 사실 노는 게 아닌 새로운 음식을 찾아다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 먼지, 과자 부스러기, 알약 이런 것들을 가장 자주 마주치게 될 겁니다. 가구 밑이나 잘 안 보이는 곳에 떨어졌다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도 없는데 다람쥐들은 이런 걸 잘 찾아냅니다. 주로 소파 밑이나 가구들 사이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다람쥐들은 그런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바닥 청소를 꼼꼼히 하시거나 아예 막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먼지들을 몸에 달고 다니거나 과자 부스러기나 알약 등을 잘못 먹으면 몸에 이상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비닐 종류나 원목이 아닌 합사나무입니다. 우리도 비닐봉투 속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시끄러운 소리에 겁먹어서 그런지 쉽게 빠져나오질 못하더라고요. 만약 혼자 케이지에서 탈출해 들어가게 된 경우라면 위험하겠죠. 그리고 가구 틈 사이, 특히 장롱나무나 무거운 진열장 틈 사이에 몸이 낀 상태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빠져나오지 못해 비명을 지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빨리 발견하지 못해 늦은 경우라면 큰일 나겠죠? 그리고 나무 가구를 갉아먹을 때도 있죠. 그 중에 가장 가격이 저렴한 MDF 종류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는 아니기에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이 가공된 나무에는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먹게 된다면 정말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나무를 캠프파이어 등에 이용할 때 MDF는 절대 쓰면 안 되는 나무라고 들었거든요. 원목나무 가구들도 약품 처리된 것들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다람쥐가 갉아먹지 못하게 해야겠죠. 플라스틱과 스펀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의외로 집안 곳곳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굴러다니는 것들이나 방풍을 위한 창문 틈새 등등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다람쥐는 이를 보면 갉아먹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만약 먹게 된다면 몸속 어딘가에 쌓이게 될 겁니다. 저도 잠깐 한눈판 사이에 우리가 스펀지를 갉아먹어버린 적이 있죠. 이유는 잘 모르지만 유독 스펀지에 집착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로 다람쥐가 자주 갈 만한 동선에는 이런 것들을 잘 치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배설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 장 트러블이 일어나는 사고는 다람쥐 외에 많은 동물들에게 발생하는 문제니까요. 그 외에 독한 약품들입니다. 집안에 이런 것들 두는 사람 흔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겐 큰 위험이 없어도 다람쥐에게 위험한 것들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서랍이라든지 다람쥐가 열기 힘든 작은 상자 속에 보관해 두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봉인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먹지 않더라도 다람쥐가 만지거나 몸에 묻는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람쥐는 그루밍 할 때 입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그 약품이 몸속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겠죠? 마지막입니다. 모기나 벌레 잡는 약품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름에 모기 잡는다고 다람쥐 케이지 근처에서 향이나 스프레이 뿌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람쥐가 의외로 파리나 모기를 잘 잡아먹습니다. 자, 이제 벽에 걸어둔 것들 혹은 벽 쪽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각종 조각상 걸어둔 옷들이나 액자. 다람쥐는 높은 곳에 올라가 주변 살펴보기를 좋아합니다. 당연히 선반 같은 곳이나 진열장을 보면 다람쥐는 오르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이것들은 다람쥐에게 있어 걸림돌이에요. 그냥 물건을 떨어뜨려 깨지는 정도면 그나마 다행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람쥐는 작다 보니까 물건 위로 오르겠죠? 그러다가 함께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추가로 선반 등 모서리가 미끄럽게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주의하셔야겠죠. 냉난방기 문제입니다. 주로 높은 곳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죠. 그곳에서 떨어지는 사고도 있었지만 사실 그건 별거 아닐 수도 있는 사고였습니다. 그보다 더 심한 경우가 있죠. 선풍기나 난로를 살펴보면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망이 있죠. 다람쥐들 입장에선 굉장히 매달리고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람쥐가 바보도 아니고 이런 곳에 매달릴 리가 없겠죠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에요. 빠르게 움직이는 다람쥐는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거든요. 앞으로 나오는 사고들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전선들입니다. 이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나뭇가지로 생각하고 이갈이를 하려는 건지 전선을 갉아먹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디의 경우엔 제일 좋아하는 게 이어폰입니다. 귀에 꼽는 부분이 열매로 보였나 자꾸 탐을 내거든요. 다행히 전기가 흐르진 않았지만 전선 자체가 입속으로 들어가 봐야 좋은 성분이 아닌 건 당연한 거고, 만약 전류가 흐르는 거면 감전 사고와 함께 합선으로 정전, 화재 등등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전선을 보호하는 도구들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들을 이용해서 보호를 합시다. 집이라면 꼭 있는 문입니다. 다람쥐는 이 손잡이에 집착을 합니다. 정말 오르고 싶은 곳 중 하나인가 봐요. 하지만 이 손잡이의 경우엔 대부분 둥그런 모양이나 부드러운 곡선이기 때문에 다람쥐가 떨어지기 참 좋습니다. 한두 번 떨어져 봐야 괜찮겠지만 계속 추락한다면 결국 골절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문틈에 끼는 사고인데요. 여러분이 다람쥐를 발견하지 못하고 꽝 닫아버리거나 바람 등에 의해서 문이 확 닫힌 상황이라면 정말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꼬리나 발등이 잘려나간 사고도 있었고, 만약 몸이 끼는 사고라면 큰일 나겠죠. 반대로 문을 열 때도 다람쥐가 끼는 사고도 있어요. 벽지나 커튼도 있습니다. 벽지가 평평한 것도 있지만 클라이밍 마냥 오돌토돌한 것들이 있어요. 이건 다람쥐가 정말 좋아합니다. 열심히 오르던 다람쥐는 결국 천장에 도착할 거고, 그제서야 다람쥐는 깨닫습니다. 아, 도착 지점이 없다. 그렇게 추락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커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커튼은 다람쥐가 위에 매달릴 곳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고리 형식으로 된 것이라면 그나마 안전하겠지만 이렇게 날카로운 핀이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찔리기라도 한다면 큰일 나겠죠? 자, 여기서 잠깐 다람쥐가 추락하고 이후에 행동이 느릿느릿해지고 밥도 잘 먹질 않고 옴츠려든 모습을 보인다. 아니면 절뚝거린다.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최대한 빨리 병원에 데려가셔야 됩니다. 내장 파열이나 골절 등으로 겉이 아닌 다람쥐 몸속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 경우엔 다람쥐 스스로 회복할 가능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해야 건강한 다람쥐로 돌아올 수 있겠죠.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이제부턴 장소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가능하면 닫아두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부분이 위험한 것들 뿐이니까요. 실제로 제가 이전에 돌보던 토리의 경우도 케이지에서 탈출해 이곳에서 이별하게 됐으니까요. 화장실을 가면 항상 있는 것은 바로 휴지거리입니다. 돌돌돌 말아져 있기 때문에 다람쥐가 매달린다면 바닥으로 추락하겠죠. 놀란 다람쥐는 뛰어내립니다. 휴지에 매달린 상태로 떨어진다면 그나마 크게 다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휴지가 있는 곳엔 항상 끔찍한 것이 있으니 그건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약품류나 미용 도구들입니다. 화장실 안에 있는 서랍장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곳들에만 보관하는 것들이 있죠. 염색약부터 각종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어요. 이곳에 곰팡이가 필 수 있으니까 가끔씩 환기를 위해서 열어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기심 많은 다람쥐가 견학 갈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겠죠. 샤워타월과 수건입니다. 이건 휴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수건이나 샤워타월도 주로 많이 걸어두는 집이 많은데 다람쥐 발톱이 걸리기 딱 좋게 생겼거든요. 발이 걸려 추락한다면 조금 더 아프게 떨어지니까 조심하셔야겠죠. 샤워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대부분 샤워기를 걸어두시는데 샤워기 호수는 아래로 내려와 있죠. 여기에 다람쥐가 매달리다가 샤워기가 떨어지면서 다람쥐 위로 떨어지거나 샤워기와 함께 추락한다면 많이 아플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샤워기로 맞아 봤거든요. 바닥이 젖어 있는 경우가 많고 미끄러운 욕조입니다. 미끄러우니까 점프력이 낮아서 그런가 다람쥐가 잘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운이 좋다면 빠져나올 수도 있겠죠. 다만 이곳에 물이 차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다람쥐에겐 정말 최악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갈수록 욕조가 없는 집은 많아지고 있지만 있는 집도 있으니까 그런 집들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샴푸와 비누입니다. 비누는 쥐가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 다람쥐도 안심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샴푸나 바디워시 등 사용 중에 한 방울 뚝 떨어지고 그게 마르면 반짝반짝한 게 과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걸 다람쥐가 먹기라도 한다면 큰일 나겠죠.
배수구입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것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가끔 이 배수구가 열리는 집이 있는데 거기로 다람쥐가 들어가게 된다면 다시 못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는 꼭 막아둡시다. 변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람쥐들이 가장 많이 죽는 곳입니다. 다치는 곳이 아닌 죽어요. 모양은 마치 사막에서 볼 수 있는 개미지옥 마냥 생겨서 항상 물이 차있기 때문에 여기에 빠진 다람쥐는 절대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토리와 이별한 곳이기도 하죠. 이곳엔 휴지거리가 있어 다람쥐가 빠지기 더 좋게 만듭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본 게 왜 다람쥐는 이곳에 자주 빠지는 걸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람쥐 시야에서 변기를 본다면 이곳은 마치 계단, 저 위에 오르기 쉽게 밟고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겁니다. 힘차게 뛰어오르는 순간 앞불싸! 중앙은 뚫려있고 아슬아슬하게 변기통 주변에 착지를 했지만 변기통 주변은 온통 미끄럽습니다. 그렇게 퐁당 빠져버리는 게 아닐까요? 자, 여기까진 화장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긴 일부러 극단적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부 치워둘 수는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 그냥 화장실은 잘 닫아둡시다. 열어두면 찬바람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닫아둡시다. 그래야 안전하겠죠? 혹시 환기가 안 돼서 곰팡이가 걱정이시라면 다람쥐가 있는 곳을 꼼꼼하게 잘 막아두세요. 화장실에 창문이 있는 집이라면 정말 다행입니다. 다음은 거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거실은 집 안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공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퇴근을 한 뒤에 현관문을 열었을 때 다람쥐가 뛰어오며 마중을 나온다면 빨리 문을 닫으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반가워서 반기는 게 아닙니다. 높은 확률로 탈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탈출한 다람쥐는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드물겠죠? 뛰어가는 다람쥐를 잡기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현관문 옆에 주로 신발장이 있죠. 그 신발장에 보면 다람쥐가 다칠 수도 있는 잡동사니들이 많고 본드 같은 약품들이 있을 거고 높은 확률로 구두와 구두솔이 있죠. 구두약에는 다람쥐가 관심을 가질 리는 없겠지만 구두솔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만져볼 수도 있는 건데 그거 만진 손을 또 핥을 수도 있는 겁니다. 구두약에는 독한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신발장에 다람쥐가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야겠죠. 그 다음 거실에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보이는 TV 다이와 그 틈 사이에 다람쥐가 끼는 사고도 있었고 TV에 있는 전선을 갉아먹는 경우나 TV 사이에 끼는 사고도 있었어요. 그리고 TV 다이 앞에 담요나 카페트 등을 깔아두시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발이 끼는 사고는 뭐 추락하지는 않을 테니까 최악이라고 해봤자 골절 정도겠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람쥐가 이 속에 들어갔을 때 모르고 밟아버린 사고입니다. 이외에 비슷하게 침대나 이불 등이 있겠죠. 바닥이 따뜻한 우리나라 특성상 다람쥐가 그 안에 들어가 잠이 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조사해보니까 이 사고가 변기통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일단 다람쥐를 케이지 밖으로 풀어두실 때는 항상 다람쥐가 어디에 있는지 체크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그 다음 카펫 주변으로 위험한 건 다른 반려동물이 있는 집이죠. 개나 고양이, 새 등등 다람쥐와 싸울 가능성이 높은 동물들은 가능하시다면 함께 돌보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애들이 싸우는 건 다투는 게 아닌 목숨을 건 싸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거실을 지나 방으로 가봅시다. 주로 방에다가 자주 풀어두시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안전하게 한 뒤에 풀어두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역시 빠뜨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 중첩되는 것들은 가능하면 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에 들어가면 컴퓨터가 있죠. 거실에 있는 집도 있지만 방에 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선도 많이 있긴 하지만 컴퓨터도 은근 오르기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모니터 등이 갈수록 얇아지고 있고 가벼워지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가 잘 넘어질 수 있겠죠? 모니터 발판이 넓은 걸 사세요. 그럼 됩니다. 비싸기만 하고 뭐 V자 같이 얇은 거 잘못 쓰면은 저처럼 좋은 경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옆에 책장이 있을 거고 책들이 있을 거예요. 다람쥐가 오르다가 가벼운 공책 같은 경우에 함께 떨어질 수도 있겠죠. 여기서 추가로 조심해야 될 것들은 역시 학용품들입니다. 날카로운 것들이랑 연필 같은 거 다람쥐가 갉아먹지 못하게 주의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다람쥐를 풀어두시기 전에 문 앞에다가 다람쥐 산책 중이라고 표시를 해두시거나 문을 잠궈두시면 훨씬 더 안전하겠죠? 자, 그럼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가봅시다. 여기는 화장실 다음으로 위험한 공간입니다. 주로 싱크대나 식탁 위에 각종 음식물과 조미료 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중 다람쥐가 먹으면 안 될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 마늘이나 고추 이런 거는 다람쥐에게 고통을 줄 거예요. 그리고 주방의 주방 도구들, 설거지 후에 건조를 위해 건조 중인 칼이나 포크, 그릇 등도 위험해 보입니다.
행주들도 걸어두는데 여기에 발이 걸려서 때롱때롱 매달려 있던 사건도 있었고, 냉장고 주변 혹은 잠깐 열어둔 냉장고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지 못했다면 이것 또한 사고로 이어지겠죠. 이는 다람쥐뿐만 아니라 기타 동물들에게도 있었던 사고랍니다. 동물들 입장에서는 맛있는 게 잔뜩 있는 보물 창고이다 보니까 한 번쯤 들어가 보고 싶나 봐요. 싱크대엔 배수구도 있지만 이는 거름망이 주로 있으므로 안전한 편으로 보입니다만 그 안엔 청결하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리고 주방 세제가 항상 옆에 있지요. 자, 그럼 아직 말하지 않은 것 중에 부엌에서 가장 위험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내용물이 담아져 있는 냄비입니다. 가스레인지가 켜져 있는 뜨거운 냄비일 수도 있고 국이 가득 담아진 냄비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도 변기와 같은 이유로 다람쥐가 뛰어올라 빠져버린 경우죠.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환풍기에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변기통에 빠지는 순간 빨리 발견해서 구조에 성공한다면 살릴 가능성은 있다지만 이와 같은 냄비의 경우엔 정말 힘이 들겠죠. 뚜껑을 잘 덮어두시고 가능하면 부엌엔 다람쥐가 놀러오지 않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할 것은 은근 이쪽에 다람쥐의 사육 환경을 만들어 두시는 분들이 많은 곳입니다. 바로 베란다입니다. 이곳에 화분을 많이 두시는데 키가 큰 화분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다람쥐가 자연에서도 많이 뛰어다니는데 고작 이 정도 높이가 뭘 아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자연에서의 환경은 풀과 낙엽 그리고 흙 등으로 바닥이 푹신한 상태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베란다는 단단한 타일로 이루어져 있죠. 떨어질 경우에 많이 아플 거예요. 다음은 베란다 환경입니다. 겨울은 무지 춥고 여름엔 무지 덥습니다. 실제로 습석 환경보다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곳에는 세탁기가 있죠. 세탁기엔 세탁 호수가 있고 그 물이 빠지는 배수구 구멍, 그리고 세탁 세제가 있을 거예요. 이들은 제가 따로 지적하지 않아도 어떤 곳이 위험할지 짐작하실 겁니다. 이 정도면 대부분 집을 둘러본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누락된 옷방이라든지 다용도실, 창고 등등도 있겠지만 중첩된 부분이 많아서 뺐고요. 제가 말하지 않았던 위험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기타로 다람쥐가 사는 환경에 창살이 세로로 된 케이지나 바닥이 뚫려있는 케이지도 다람쥐에겐 좋지 않은 환경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서 제 마음이 잘 전달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집에 다람쥐를 바로 풀어놓고 산책해도 크게 위험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좋지 못한 순간은 늘 한순간에 일어나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 방지해두면 좋겠죠? 조만간 다람쥐와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왁교의 다람쥐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시청해주시는 1분 1초가 저에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이나 제보가 하고 싶으시다면 이메일과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왁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